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볍게 들어볼 수 있는 소식들 몇 가지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리플사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최근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리플사가 조만간에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 이 규제 문제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기술 후보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핵심 기술인 분산 원장 기술을 선택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오게 되었죠.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발표한 20대 핵심 및 신흥 기술 후보에 분산 원장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미디어에서 이야기하기를 미국 행정부는 블록체인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다며 미군 전투작전을 위한 DLT 기술 검토 중에 있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XRP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두고 리플사가 떠나려고 하니까 잡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물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짧은 소식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보시는 이분 마이클 에링턴이죠. 그리고 빵형. 이것은 스웰 직전에 빵형이 마이클 에링턴을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UBRI 관련 행사, 이 우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UBRI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전세계 여러 협력 대학들과 블록체인 산업 육성 및 인재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이 UBRI 우블이 행사의 한 부분으로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는 것인데요. 이 둘은 오랜 기간 동안 친구였었죠. 마이클 에링턴 같은 경우는 테크크런치의 창업자로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에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산업에도 여러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인터뷰 같은 경우는 대략 25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제가 요약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빵형이 처음으로 리플사의 CEO를 맡기로 결정을 했을 때 마이클 에링턴은 빵형에게 너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다, 실수하는 거다, 최악의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난 후 돌아보니 빵형의 선택이 맞았었더라 라고 마이클 에링턴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는데, 빵형 같은 경우 2000년도 중반에 페이스북 전체 주식의 1%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거절했었다라고 하네요. 그걸 두고 마이클 에링턴이 빵형을 좀 놀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튼 이 마이클 에링턴 같은 경우는 빵형의 일을 계기로 암호화폐에 슬슬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리플사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수록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이클 에링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변호사였었다라고 합니다. 변호사여서 돈도 잘 벌고 그랬었는데 좀 지루해져가지고, 변호사 일이 지루해서 창업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계속해서 젊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한다. 나는 50대이지만은 지금도 20대 같다는 생각을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이클 에링턴이 처음에 에링턴 XRP 캐피탈 펀드를 만들었을 때 마이클 에링턴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프로젝트를 반겨줄 줄 알았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당연히 나는 암호화폐 산업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반겨줄 줄 알았는데 곧바로 머지 않아서 XRP를 증오하는 사람들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빵형이 언급한 대로 거의 종교적인 수준으로 XRP를 증오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오픈소스와 비오픈소스에 대한 논란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내가 XRP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를 그렇게까지 싫어할 수 있다니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돌아보면은 이 기술, 새로운 기술과 그들의 돈, 투자금들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이었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했었던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겠다라고 이제 덧붙이고요. 마이클 에링턴 씨는 비트코인도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여지껏 존재했었던 그 어떤 돈보다도 더 훌륭한 돈이며 금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암호화폐는 국제송금에도 디파이에도 사용이 되는데 디파이는 엄청난 열풍을 가져왔었고 아직 끝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산업에서 큰 열풍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NFT 토큰, 이 복제 불가능한 토큰이 될 것 같은데 벌써부터 많은 회사들이 이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엔 화제가 바뀌어가지고 국가 채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국가 채무가 너무 불어나 버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야만 그 채무를 갚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봤을 때 금과 암호화폐가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인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달러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국가에 위협이 된다라고 미국 정부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리브라를 봐라. 아예 프로젝트를 아작을 내버렸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마이클 에링턴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한 경력이 이제 90년대 중반부터라서 꽤 되는데 나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이 규제를 이 정도까지 정체시키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가 멈춰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 미국이 정말 잘 대처를 했기 때문에 미국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전혀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빠영은 최근에 이야기를 자주 하고 있는 중국이 어떻게 앞서 나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마이클 에링턴 씨 같은 경우는 그가 중국에 있는 채굴자들을 몇 명 아는데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그닥 크게 관심을 가진 것 같지는 않다. 중국 채굴자들은 그냥 불법적으로 뇌물을 전력회사에 먹이고 공짜로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잠깐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리플사의 해외 이전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이클 에링턴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뭐 이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이제 빵영에게 묻거나 이야기하진 않겠지만은 리플사가 싱가포르나 유럽 쪽으로 이전을 한다. 뭐 그러면은 그렇다고 치겠지만 만약에 중국으로 간다? 그러면은 나는 꽤 크게 걱정을 할 것 같고 많이 슬플 것 같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앞에서 언급을 했다시피 규제에 관련해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규제는 엉망이어가지고 거의 지금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회사들은 해외로 나가고 있다. 다만 나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돼가지고 리플사가 부디 지금 있는 실리콘밸리 자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놀랍죠? 저는 리플사가 개인적으로 중국을 생각하고 있다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 빵영의 절친인 마이클 에링턴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리플사가 만에 하나라도 천만 분의 하나라도 중국 쪽으로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산당 국가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리플사를 지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설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마이클 에링턴 씨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서 저도 잠깐 언급을 해보는데 그 스위스로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스위스로 갔기 때문에 스위스나 싱가포르 쪽으로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가면 좋겠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리플사가 장난으로 단순히 미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들어볼 수 있는 인터뷰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최근에 나왔던 소식 중에 이런 것이 있었죠. G7이 모여가지고 리브라 반대 입장 발표, 적절한 규제 도입 전까지는 출시가 안 된다. 그냥 아예 박살이 나고 있는 리브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도 빵영의 예언이 적중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른 곳에서는 리브라가 뭐 출시될 수 있다, 계속해서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작년에 빵영이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죠. 2020년도에 출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거 혹시라도 출시되면 어쩌려고 이렇게 단언을 하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안 되게 생겼네요. 이렇게 해서 빵영의 예언이 또 적중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XRP 가격도 언젠가는 좀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 리플사의 ODL 파트너 머니그램이 필리핀의 지불회사 페이마야와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에서 필리핀으로 비자 다이렉트를 사용해서 실시간 지불을 지원할 예정이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필리핀 쪽에는 ODL 송금로가 열려 있는데 어떻게 좀 안 써줍니까 머니그램? 리플사와 머니그램은 아직도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리플사가 지분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머니그램 보드 멤버 쪽에 회의 쪽에 옵저버가 한 명 있죠. 어슈시빌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좋은 소식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엄청난 호재라든지 중요한 소식이 없었지만은 가벼운 마음으로 들을만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토마토밭 돌보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도와주시는 분들 덕택에 제 채널은 아직까지도 운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